됐어요? 음. 첫 번째 파일부터 볼까? 첫 번째 파일. 음. 저번 시간에 지우하고 개념센으로 하다 보니까 진도가 느려서, 그지? 그냥 일단 계산용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는 게 너한테도 편할 것 같은데, 그지? 그래야지 진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주는데, 개념센으로 다 이해하다 보니까, 일단 계산용으로 쭉 세 개 파일을 훑으면서 지우가 필요하면 개념센으로 더 설명을. 그래, 진도가 다. 음. 네가 처음 배우면 당연히 개념센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사실 선생님 처음 본 거야. 그 전에 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새로 교과가 바뀌면서 족보에서 또 바꿔놓은 것 같은데, 지금 게 더 좋아. 내용.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또 문제를 실어놔서, 시험 공부하기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몇 번? 41번 틀렸어요. 11번? 해줘? 아니, 응, 모르는 거 하네. 이 파일에서는 그거 한 개, 없고. 자, 두 번째. 25번, 25번이요. 두 번째 거. 노트북을 선생님이 하면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붙이 보기가 불편해서. 25번? 이등변 삼각형일 때 양수, 각비는 각시네? 아니네? 이등변 삼각형일 때. 25번. 이거 아니? 여기? 최대 최소값? X축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개념상 설명을 좀 해줄게. 여기 X축이 있어요. 두 점의 X축의 반대쪽에 있네. 한 점은 A가 여기 있어. B가 여기 있어. 3번 AB에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물론 X축에 P가 움직여. 이렇게 P가 움직여. AP 플러스 B패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눈으로 봐도 어디가 제일 가까워? 직선일 때가 제일 가깝지. 그렇지?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가까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두 변의 합보다는 한 변이 더 짧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증명할 때는. 그럼 이제 여기는 P점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을 때 AP 플러스 BP잖아. 근데 둘 다 1차지. 그렇죠? AP, BP가 1차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점이 반대쪽에 있는지 같은 쪽에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래서 두 점이 만약에 반대쪽에 있으면 일직선일 때가 최소야. 지휘야 뭐 다른 의견 없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게 X축인데 두 점이 같은 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P점 X축위를 움직여.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것처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그럼 대칭성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대칭이 뭐가 있냐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이등분선. 자, 선분 AB가 있을 때 선분 AB에 수직이등분선이 있습니다. 수직이등분이니까 길이가 같고 90도겠죠?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어떤 점이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왜 같을까요? 재봐서. 우리가 항상 재보지 않고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재보지 않고 어떻게 같다는 걸 증명해? 합동이에요. 그래서 혹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지. 그렇지?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합동은 뭐가 있습니까? 합동은 전부 다섯 가지 있죠? SSS, SAS, ASA, 또 뭐 있죠? RHA, 또 RHS, 다섯 가지가 있잖아. 그치? 이거는 SAS죠? 한 변이 공통이니까. 그쵸? SAS 합동이야. 합동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괜찮지? 그죠? 요 방법을 써먹는 거야. 그럼 이 방법을 써먹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A든 B든 상관없이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점을 B'라고 합시다. 대칭을 시키면 여기가 90도니까 X축이 수직이등분선이 되지? 그렇죠? X축이 수직이등분선이 되니까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죠? 그렇죠? 그렇게 X축에 있는 어떤 점이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습니다. 몇 가지 됐죠? 그럼 이제 이거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이렇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인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가장 짧을 때는 이렇게 일직선이 떼지. 그렇지? 그래서 하나를 대칭시켜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 그럴 때가 최소다.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야. 이해가지?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두 점이 같은 쪽에 있느냐, 반대쪽에 있느냐를 먼저 찍어봐야 되겠지? 그렇지? 반대쪽에 쓰면 그냥 두 점 사이거리에 넣고, 같은 쪽에 쓰면 어떻게 한다? 한 점을 대칭시켜서 두 점 사이거리에 넣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토요일 날 지우가 1시에 해도 되니? 2시 하나 괜찮니? 다음에 학교 가니? 네, 몇 시에 나와? 저희 12시 반에 아, 뭐 1시 어렵구나. 이런. 그러면 학교에서 집에 갔다가 여기 오는 거야? 아니면? 음. 직접 오는 게 나아? 집에 갔다 오는 게? 어떤 게? 집에 갔다. 집에 갔다 오는 게 나아? 음. 그럼 2시간 낫니? 괜찮니? 음.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25번. X축 위에 P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네, 제일 먼저 뭐 한다? 지우야? 다음을 찍고 점을 찍는다. 그죠? Y축, X축, 원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여기죠. 마이너스 1, 2. 3,4, 3,4 여기죠? 음. 그럼 같은 위치에 있잖아.
3,4. 같은 쪽에 있으니까 두 점에 대해서 아무 점이든 상관없어. 한 점을 대칭시키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의 점이 대칭이죠. X축 대칭을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랬을 때 두 점을 연결하면 되죠. 네. 여기는 3,4. 그럼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x의 차 4죠? y의 차 6이죠? 이렇게 됩니다. 36, 14, 16, 52, 루트 52, 4, 2 루트 14. 네. 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가 될 때 이 P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어떻게 구할까? P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이렇게 나왔네. AP 플러스 BP가 최소일 때, 최소일 때 P의 좌표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건 직선에 나올 내용인데. 그럼 두 점을 하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게 뭐야? X절편이잖아. 그러니까 Y에다 0 넣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X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괜찮지? 오케이. 자, 또 지금 그러면은 그 예제 8번에요. 예제 8번. 요거. 음, 저것도 똑같이 같은 쪽에 있으면은 그렇지. 근데 이제 Y축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Y축을 중심으로 둘 다 오른쪽에 있니? 둘 다 왼쪽에 있니? 반대쪽에 있니? 이렇게 봐야지. 그럼 이제 똑같이 해주면 되지.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P점을 구하라. 그러면 Y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에다 연결해야지. 그죠? 그것만 바뀔 뿐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뒤에는 다 맞았어요. 오케이. 또, 그럼 이제 다른 거 올리면 되죠? 세 번째? 네. 세 번째. 그냥 틀린 거를 말씀드려요. 음, 음. 18번 있어요. 18번? 네. 자, 선분 A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P의 Y좌표가 0일 때 실수 A의 값이 얼마니? 자, 우리 이제 내분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가르쳐 준 게 뭐야? P의 Y좌표가 0이다. 그러니까 Y좌표가 0이다를 이용해서 여기는 A 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A 값을 구하고 나면 그냥 끝이네. 그쵸? X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 내분점, 외분점. 한번 공식부터 정리해 볼까? A점이 X1, Y1이야. B점이 X2, Y2야. C점은 X3, Y3야. 세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도형의 방정식은 공식은 구구단처럼 외워져 있어야 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죠? 두 점 사이에 버렸죠? 그렇죠? 자, 선분 A의 길이가 얼마니? 루트 x의 차의 제곱,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의 차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2번.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내분점을 P라고 했습니다. 자, 지휘 한번 불러봐. 공식. 플러스 N. M 플러스 N분의, 음, 그 다음, NX 제곱. MX 제곱? 제곱은 없는데요. 아니, NX2 MX2, MX2. 또, 더하기 플러스, NY1. 아니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지금 X좌표로 물어본 거니까, M, NX. MX1. 그 다음, 콤마, Y좌표, M 플러스 N분의, M, Y2 플러스 NY1. 그렇죠. 열심히 외웠어. 여기는 M이 어떤 값이고 X2가 어떤 값이야? 여기 중에서. M이 앞에 있는 거고 X2는 뒤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외웠는데 막상 계산할 때 뭐랑 뭐랑 곱해야 되는지 막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방법을 씁니다. 자, 여기가 X1, Y1이야. B는 X2, Y2야. M 대 N이다 그러면은 밑에다가 M 대 N 이렇게 써놔. 그리고 항상 어떻게 곱한다? 멀리 있는 거랑 곱하는 거야. X자로 곱한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실제로 지우가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써놓고 밑에다가 M 대 N 써놓고 풀어. 그럼 실수를 거의 안 하지. 그렇지? 그래 놓고 이제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X는 X끼리, M 플러스 N, M하고 X2, M, X2. 그 다음에 내분점이니까 플러스 N하고 X1, N, X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M 플러스 N분의 M하고 Y2, Y좌표. 그 다음에 플러스 N하고 Y1, X자로 곱한다. 멀리 있는 거랑 곱한다. 되셨죠? 그럼 잊어먹지 않겠지? 음. 자, 외분점은 어떻게 됩니까? 자, 외분점을 Q라고 합시다. 자, 세 번째. 성분 AB의 외분점을 Q라고 하자. Q의 좌표 얼마지? 외부점은 안 됩니다. 응? 아, 안 배웠어? 외분점? 다 배웠다며? 외부점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통수라. 투에? 아, 외분점 없어? 네. 내분점 몇 개? 진짜지? 잠깐만. 그러면 거기서 빠졌다는 거야? 네. 그럼 다른 건 뭐는 또 빠졌지? 무게중심은 있지? 네. 아, 그럼 외분점은 빠졌어? 네. 왜 뺐지? 음, 외분점을 하면서 외분점은 왜 뺐나?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근데 책에는 다 있는데.
근데, 음, 근데 알아요. 어. 만약에 이제 내분점을 가르쳐 줬다면 외분점도 알아야 돼. 그리고 왜 외분점을 또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럼 나중에 이제 기백과서도 또 나와. 평면좌표에서도 외분점이 있지만 공간좌표에서도 외분점이 있어. 벡터에서도 또 나와.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데. 그럼 이제 내분한다의 의미를 알면 같은 방법으로 외분도 할 수 있거든.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외분점도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알기는 알아야 돼.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 똑같으니까. 식이 똑같아 이거. 그리고 뭐만 바뀌냐면 여기 있는 거에 부호만 바뀌어. 요거의 부호만. 내분한다는 뭐냐면 내분한다는 선분 A, B 안에서 분할하는 거고 외분한다는 연장선상에서 분할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백으로 넘어가게 되면 너는 이제 또 문과 가니까 상관없나? 너는 문과 가는 거 확정적이야? 네. 어. 그래서 만약에 선분 A, B가 있어. 연장선 상에서 이렇게 분할하는 걸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장선 상에서 분할하는 거. 이게 M 대 N일 때, 이럴 때는 이 Q점을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거기 뭐야 증명을 하지 못해도 결과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부호를 바꿔주면 돼. 외분한다는 마이너스. 그래서 n x2 마이너스 n x1 콤마 n 마이너스 n분의 n y2 마이너스 n y1 이렇게 됩니다. 어떤 미친놈이 내분점은 그대로 두고 외분점은 뺐니? 아이고. 그럴 거라면 행렬은 또 왜 뺐다가 이번에 행렬은 또 왜 넣었어? 그치? 자, 이거 좀 써줘. 써서 내고. 외분점. 똑같습니다. X자로 곱하는 거야. 그 대신 부호만 바뀝니다. 마이너스로. 외분한다는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선생님 옛날에 행렬이 빠졌을 때, 교육개정안에서 행렬이 빠졌을 때 딱 욕을 많이 했거든. 왜냐하면 대학을 가면 대학 수학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행렬이야. 행렬인데 고등학교까지는 2차 정사각 행렬을 배우지만 대학교 올라가면 9차, 10차 정사각 행렬을 배워요. 그럼 연립방 정식을 갖다가 편하게 풀기 위해서 만든 게 행렬이거든. 그게 가우스가 제안한 거야. 그래서 연립방 정식을 만약에 실제로 풀려면 미지수가 10개여봐. 얼마나 오래 걸리니? 그렇지 않니? 그걸 갖다가 행렬로 풀면 간단한 거야. 근데 행렬을 뺐길래 나중에 이제 선형대 수학을 하려면 행렬과 벡터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직선하고 행렬을 연결한 게 벡터야. 직선하고 행렬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애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지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대학 때 실제로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행렬을 모르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줘야 되잖아. 교수들이 귀찮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행렬 좀 가르쳐 이런 거야. 행렬을 다시 집어넣은 거야. 음. 근데 지네들끼리 책상에 앉아서 그러는가. 야, 이번에 애들이 그 수학이 좀 어렵대는데 항상 수학은 어렵다 그러잖아. 그치? 시험 볼 때마다. 선생님이 배울 때 수학하고 지금 여러분이 배울 때 수학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절반도 안 돼. 선생님이 배울 때 수학이 절반도 안 돼. 어렵다는 거 계속 다 뺐어. 자꾸 이제 더 이상 뺄 데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이제 또 빼는 거지. 아, 그럼 요거라도 빼자. 뭐 이런 것 같아.
선생님 생각하기.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이런 거를 할 때, 고등학교 과정을, 거기 뭐야, 이렇게 할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서 빼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대학 교수들끼리만 모여서 지랄을 한다. 넌 그게 이해가 가니?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데 왜 대학 교수들이 와서 하니? 그지? 이상하지? 뭐 이상해. 교육, 그, 과정이. 어쨌든, 뭐, 자기들끼리 그랬다고 하니까. 자, 네 번째. 그럼 선본 AB의 중점은 얼마니? 중점을 M이라고 하죠. 선분 A의 중점. 중점이니까 가운데 있는 점이죠? 그죠? 중점은 얼마지? 저 X좌표 A, B니까 A가 이거고 B가 이거죠? 음, X, X, 다시, 중점. X, 음, 음, X, 자신이 없어. 음, 네요. 2분의 X1 플러스 X2를 얘기한 거지? 그냥 평균값이지. 우리가 평균 구하면 더해서 2로 나누잖아. 두 과목의 평균. 그래서 두 점의 평균이야, 평균. Y좌표도 마찬가지죠.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되죠. 이게 중점이야. 다섯 번째. 그러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돼? 무게중심을 G라고 합시다. 항상 G라고 쓰죠. 음, 3분의 X 플러스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죠. 또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죠. 이것도 평균값이고 이것도 평균값이지. 이거는 두 개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구한 거고, 무게중심은 세 개의 평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자, 무게중심 좀 더 할까요? 어차피 여기서도 무게중심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오늘 하든 어쨌든 나옵니다.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야. 어, 삼각형 ABC라고 합시다.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 이렇게 하면 중선. 이렇게 하면 중선.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걸 무게중심이라고 하자. 무게중심은 중선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네. 2대 1로 내분한다. 이것도 알죠? 여기를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다 알았어. 만약에 삼각형 ABC를 각변을 M 대 N으로 내분했어. M 대 N. 똑같이 BC도 M 대 N. 이렇게 내분했어. CA도 M 대 N.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내분했습니다. 자, 세 번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해서 새로운 삼각형 PQR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PQR을. 이게 P라고 하죠. 이게 Q라고 하죠. 이게 R이라고 하자. 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얼마일까? 삼각형 ABC 중심. 오케이. 그거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야. 그래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나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의 G나 삼각형 PQR의 G나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한번 알더라도 정리 한번 하면서 연습 한번 해주세요. 공식은 항상 외우시고,
오케이. 자, 문제 풉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내분점 구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내분점. 뭐라고 하자? P라고 하자. 얼마? 불러보세요. 4 플러스 3. X자로 곱해야죠? 4 대 3. 이렇게 X자로. X끼리 곱하면 16 플러스 X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이해가지? Y는 Y끼리 내분점 4 플러스 3. Y랑 곱하면 4A죠? 3이랑 곱하면 플러스 6이죠? 근데 Y좌표가 0이다. 그럼 이게 0이란 얘기지? 그럼 A 값 나오겠죠? 그럼 4A 플러스 6이 0이야죠? 분자가 0이야지. 그죠? 그럼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음, 이게 답이겠지? 음, 오케이? 음, 자, 또, 문제 없어. 잘했어. 자,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합시다. 세 개씩. 음, 그리고 못한 거는 숙제예요. 알겠죠? 하여간 이번에 7차 교육개정안 할 때, 그 교육개정안을 보고 선생님이 한 요걸 한 100만 원어치 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 피타고라스 몇 학년 때 배웠어? 좀, 중2 때 배웠지. 그러면 피타고라스가 1차야, 2차야? 차수.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려면 2차 아니니? 빗변의 제곱은 두 변의 제곱이 합이잖아.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풀려면 2차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 근데 2차를 배웠어, 안 배웠어? 2차는 중3 때 배우지.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2학년 2학기 때 두면 어떻게? 지우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들떨어진 사람들 아닌가? 그치? 2차를 3학년 때 배우는데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를 갖다 놓으면 어떡하나? 거기 그대로 있는 걸 왜 옮겨? 이해가 안 가. 그리고 2학년 때 도형은 어려운 게 되게 많아. 2학년 때 도형이 제일 어렵거든. 왜냐하면 앞쪽에 이등변, 삼각형 다 증명이잖아. 평행사변형, 사각형도 다 증명이잖아. 그치? 증명 배워야지. 닮음 배워야지. 거기다 피타고라스까지 왜 끼워 넣어? 중3 때는 배우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아? 어. 자, 네 번째, 네 번째. 공식은 아까 아시죠? 그렇죠? 자, 공식은 압니다. 자, 두 점. 이게 선분 AB를 t 대 1 대 1-t로 내분하는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대. 이 문제를 선생님이 딱 보는 순간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기백을 알고 있는 거야. 기와 벡터를 들어가게 되면 기와 벡터일 때 t가 0과 1 사이일 때 또는 t가 1보다 클 때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 틀려. 그런 방법.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내주게 되면 나중에 기와 벡터를 배울 때 좀 애가 학생들이 편하겠구나. 그래서 낸 거야. 이 문제를. 그리고 실제로 또 t 대 1-t로 내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일부러 이걸 내준 거. 일부러 이거를 내줬는데 외분점을 냈겠지. 그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갈 내용이지.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됐을 때, t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t의 값을 구해야 돼.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죠, 항상. 지우는 어떻게 푼다? 언제나 문제는 내가 푸는 방법을 딱 정해놓고, 만약에 유형이 틀리면 내가 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알겠죠? 너 그 가수들이 아주 유명한 가수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은 다 자기화 시키잖아. 어떤 노래도 자기 방법의 노래로 바꿔서 부르잖아. 그치? 그런 가수들을 아주 훌륭한 가수라고 하거든, 우리가. 수학도 똑같아. 내가 처음에, 이 방법대로 배웠어. 근데 문제가 이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푸는 거지. 그죠? 똑같은 방법. 그럼 어떤 문제든 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똑같이 푸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B가 3, 마이너스 2죠. 근데 몇 대 몇으로?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한다. 어떻게 곱한다? X자로 곱한다죠? 이해되죠? 그럼 이제 X자로 곱해서 내분점을 구하면 P점의 좌표가 X좌표, Y좌표가 나오겠네?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죠? P가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P가 Y축 위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X좌표가 0입니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X좌표가 0이다. 그럼 T값이 나오지. 그렇죠? 그럼 밑에 P가 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왔네? P가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되지. 여기는 X값, 여기는 Y값을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잖아.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직선 위에 있다? 직선의 식을 만족한다. 그죠?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 한다? 내분점을 구한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그러면 t가 없어지네. x끼리 곱하면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 마이너스 2에다가 1 마이너스 t.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y좌표도 똑같아요. 어, 근데 y좌표는 여기서 보니까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그럼 1분의 1이라고 씁시다. 그 다음 x자로 곱하면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5에다가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까? 네.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건 얼마다? 하면 p의 좌표는 분모가 1이니까 플러스 2t, 5t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죠. 5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y좌표 마이너스 5t니까 마이너스 7t, 그 다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은 어떻게 구합니까? x좌표가 0일 때, 이게 0일 때, 그럼 t는 얼마다? 5분의 2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어디다? 2번은 저 식에다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7t 플러스 5는 5t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음, 그래서 t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12t, 마이너스 넘기면 6이죠. 그래서 t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때? 괜찮지? 음, 안 적어도 되겠어? 넘어갑니다. 자, 지우가 한 문제 풀어봅시다. 3번, 4번. 좋은데요. PDF 줄까? PDF를 앞으로 이제 지우가 숙제를 할 때, 뭐 할 때, 선생님 여기 그 카페가 있거든? 카페에다가 선생님이 항상 올려놔. 다시. 여기 보면 네이버에 화상과의 수학박사라는 카페가 있어. 한번 봐봐. 보면 새로 줄 메뉴에
수학 계산형 문제 쭉 있죠? 그죠? 수학 계산형 문제. 요 유예는 뭐냐면, 기말고사 할 때 교과서 변형 문제 쭉, 실어 놓은 거고, 그러면 여기 공통 수학 2 있죠? 계산이? 여기 들어가면 쭉 다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돼. 그래서 이제 문제만 선생님이 따로 추출해 놨거든. PDF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숙제하실 때 풀면 됩니다. 3번에 맨 끝에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는 이제 숙제한 거고 나머지 세 개 받아서 하면 되겠지. 지금 한번 받아. 아마 거기 회원 가입해야 될 텐데 그냥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그걸로 하면 돼. 누르면 그냥 그거 뜰 거야 아마. 네이버 아이디. 받았어? 음. 됐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자료를 받으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시험 거기 대비 들어갈 때도 여기다가 자료를 올리거든. 그럼 지가 여기서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변형도 이제 여기에 앞으로 다 올라갈 거예요. 여기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 있죠? 고1 중간기만. 교과서 쭉 다 있지. 웬만한 교과서는 다 올리는데 동화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수업하는 애들 중에. 동화는 없어. 근데 동화 선생님 다 받아놨으니까 올려놓을 거야. 자, 해보세요. 이제 3번 사. 답 얼마? 오케이. 4번, 7번.
오케이. 자, 나머지 다 마찬가지겠죠? 자, 5번은 어떻게 합니까? X축에 있다. X축에 있으니까 Y좌표가 0이다지.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되죠. Y축에 있다. X좌표가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T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일사분면류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오, 둘 다 양수다. 그죠? 이사분면류에 있다. X,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렇죠? 그러면 부등식의 범위가 나오겠죠? 괜찮지? 자, 넘어가서.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10번. 자, 세 점이 주어졌어. 세 점이 주어지고, 평행사변형일 때, 전제 조건이 뭡니까? 평행사변형일 때, 뭐를 구해라? A, B를 구해라. A가 여기 있죠? B가 여기 있네. 그렇죠? A, B를 구해라. 내용이 이거예요. 음. 자,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색깔을 바꿔서. 자, 이걸 A, B, C, D 이렇게 잡자. 항상 시계 이렇게 하면 뭐야?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죠? 기호를 잡을 때는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돼. 시계 반대 방향이든 시계 방향이든 규칙성 있게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떨어져. A, B, C, D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점이 주어졌어. A가 얼마다? 4,2. B는 얼마? A, 5. C는 얼마? 2, 2. D는 얼마? 5, 마이너스 3이죠. 평행사변형의 성질, 지우에 알고 있는 대로 대가, 그리고 대각의 크기가 같다. 또, 이렇게 마주보는 음, 변기 변해. 마주보는 변이, 정의가 뭐야? 두 쌍이 평행하다지? 두 쌍이 평행하다. 그게 정의고. 성질은 대각의 크기가 같다. 또, 너무 오래됐어.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언제야? 2년 됐는데 어떻게 기억해? 또, 그래도 몇 개라. 두 쌍이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렇지? 또, 평행사변의 성질을 알아야 식을 세우잖아. 그렇겠지? 또 뭐 있지? 대각의 크기가 같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또,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또 하나 더 있어요. 5개 있습니다. 한 쌍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외워져 있어야 돼. 왜 외워져 있어야 되냐면, 네가 이제 거기 뭐 기말고사 볼 때는 명제가 시험에 들어가지? 명제가 뭐야? 참거짓을 말해야 하죠. 그치? 그럼 참거짓을 말할 때 다음 얘기하는 것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쭉 써놨어. 그럼 네가 참거짓을 골라야 되는데 외워져 있어. 그치?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5가지가 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미지수가 2개니까 12개 만들면 돼. 그치? 만들면 되는데 제일 편한 방법이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C의 중점이나 BD의 중점이나 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중점이 같다. 그럼 식 하나 나오니까 X좌표에서 하나, Y좌표 하나. 그럼 식 2개 나오죠? 미지수 2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AC의 중점은 뭐야? AC의 M과 그 다음에 BD의 M이 같다. BD의 M이 같다. 이렇게 풀자는 얘기죠? 그럼 중점 얼마입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더하면 6이니까 2로 나누면 3, 콤마.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BD의 중점과 같다.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A 플러스 5죠? Y는 더하면 2니까 2로 나누면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X끼리 같다. Y는 Y끼리 같다. 그러면 쉽게 나오니까 바로 풀리지? 그렇지? 그래서 A 플러스 5는 얼마다? 6이니까 A는 1이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2는 얼마다? 2니까 B는 0이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음, 어때? 괜찮지? 어. 자, 이것도 있다는 걸 알아도 평행 사변형에서 또 자주 쓰는 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이게 X좌표가 이동한 양이야.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의 개념을 쓰니까. X축으로 A에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Y축으로 2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죠? A에서 4까지 4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X축으로 4 마이너스 A, Y축으로 5에서 2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와 이거 합동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X축으로 이것도 4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평행이동의 개념을 써서 풀어도 된다. 요게 더 많이 쓰여. 정리 한번 해주세요. 배우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배우면 정리하고 외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풀 수 있지?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B는 0이야지. 그쵸? 그래서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마이너스 3이 되지. 그 다음에 2가 5가 됐으니까 이게 3이 돼야죠? 그렇죠? X축으로 2가 5가 됐으니까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잖아. 그게 4-1. 그러면 넘기고 넘기면 A는 1이죠. 이렇게 구하면 더 빨리 구한다.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그 다음에 또 이 방법이 또 왜 파워풀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세 점을 가르쳐 줬다고 하자. 세 점을 가르쳐 주고 뒤에 좌표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만큼 여기도 그냥 평행 이동시켜주면 D가 바로 나오죠. 지가 이해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은 뭐죠? 자, 4점 있습니다. 말은 뭐일 때 A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말은 뭐니까 말은 뭐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2개니까 식 2개 만드세요 이거잖아. 우리 수학이 뭐야? 미지수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결국 미지수 개수만큼 식세우라는 얘기 아니니? 그렇죠?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다만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세우는 게 어려운 거지.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언제나 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 그럼 뭐를 알아야 돼? 말은 뭐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지가 그렇겠죠? 음, 자, 오래됐지만, 생각이 안 나지만, 생각이 나는 대로 말은 뭐의 성질을 알고 있는데라는 얘기예요. 음, 내변의 길이가 같고 오케이. 그게 정의죠? 그렇죠?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게 정의야. 또,
또 알고 있고. 말은 보면 이 두 가지 성질은 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음. 대각선의 중점? 대각선의 중점. 그게 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그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지. 아까 했잖아. 그렇죠? 물론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어. 근데 그거 말고 또 평행사변형만의, 아니, 마름모만의 성질. 음. 시즌 자, 대각선이 관한 거. 대각선이 서로 직교합니다. 여기는 대각선과 여기는 대각선이 마름모는 언제나 90도. 물론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도 이등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평행사변형에서 나왔다는 거고 마름모의 중요한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 직교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4점이 주어졌습니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는 A, B. 그 다음에 C는 3, 마이너스 3. D는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됐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A, B가 여기 있네? 그렇죠? A, B의 길이를 구하라. 10B가 어떻게 만들? 길이가 음, 그러니까 길이가 같다? 아까처럼 두 점의 중점이나 두 점의 중점이 같다? 그렇게 해볼래? 그럼 이렇게 두 점의 중점은 얼마야? 이게 3, 3이잖아. 그쵸? 그럼 3,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죠? 또 2분의 A 플러스 5, 또 2분의 B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 요게 3이다. 요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해도 된다? 길이가 아까 평행이동을 이용해도 된다 그랬지?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나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는 같겠죠? 합동이겠지? 이건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했죠? 이건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이것도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야지? 3이야 되니까 여기는 A는 1이겠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야 돼? 마이너스 2해야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훨씬 더 빠르지. 이해되시죠?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너네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선생님들은 따로 한 분 계시니? 여러분이 하시니? 여러분이 여러분이. 다 썼어? 음. 자, 평행사변형, 말은 뭐 두 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평행사변형 똑같이 하시면 되죠? 말은 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밑에 것도 말은 뭐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빨리 구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기와 벡터에서도 또 나와. 기하의 뜻이 뭐야? 도형이란 뜻 아니야? 그러니까 도형에 관한 모든 성질은 나중에 기하 벡터에서 다 쓰여요. 그러니까 또 나옵니다. 이거는 또 함수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데카르트가 이제 그 함수를 갖다가 직대성할 때 해석기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 해석기하이다. 무슨 뜻이지? 해석기하이다. 해석하세요. 뭐를? 기하를. 도형을 해석하세요. 어떻게?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그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그래프로 해석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게 해석기하. 우리가 배우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해석기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좌표 평면 위에 올려진 순간 좌표가 생겨. 좌표가 생기는 순간 그래프의 식이 생겨.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라는 얘기구나.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게 해석기하고. 그럼 이제 나중에 지우가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도형인데. 그럼 어떻게? 그걸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쉬워.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점이 몇 개 안 되잖아. 그 점의 좌표만 알면 다 해결돼.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가장 쉬운 점을 거기다가 선택을 해줘. 그럼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자, 여기는 이제 내각의 이등분밖에 안 나왔으니까 내각의 이등분만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뭐도 배웠어? 외각의 이등분도 배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외곽의 이동권을 냈어. 선생님 안 배웠는데요? 그럼 막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그럼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기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내각의 이동권. 어떤 얘기지? 내각을, 내각의 이동권. 내각을 이등분하면 어떤 일이 생기니? 하고 물어본 거 아니겠니? 그렇죠? 삼각형의 내각을 이등분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니? 하고 물어본 거야. 여기 있는 삼각형 ABC라고 합시다. 자, 꼭지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각을 딱 나눴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니? 이런 얘기야. 그치? 이걸 뭐라고 한다? 내각의 이등분이라고 한다. 증명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모양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자. 내각을 이등분했어.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니? 자, 이걸 삼각형 ABC라고 하고, 요 길이를, 이게 C니까 요 길이를 C라고 합시다. 이게 B면 요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우리가 삼각형을 정리할 때는 삼각형의 육요소라고 하는데, 세각과 세변을 삼각형의 육요소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꼭지점과 변을 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자 하고 규칙을 만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세 각은 대문자로 쓰자. 세 변은 대변과 대각에 같게 쓰는 거야. 이게 C면 이걸 C라고 잡는 거야. 이게 B면 이걸 B라고 잡고, 이게 A면 여기를 A라고 잡는 거야. 대각과 대변이 항상 기호가 같게 잡아줘요. 왜 그러냐면 삼각 함수에 관한 모든 공식이 이런 전제하에 만들어졌어. 자, 삼각 함수의 모든 공식은 삼각형의 육요소에 의하여 대각과 대변을 같게 잡았을 때 공식을 만든 겁니다. 근데 자기 혼자 다르게 잡아. 그럼 공식하고 안 맞아. 지가 이해되지? 그래서 삼각형을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잡아야 된다. 자, 등변의 길이가 C하고 B야. 그럼 밑변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C 대 B로 내분한다. 이게 뭐야?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야. 자, 등변의 길이가 C하고 B면 밑변의 길이를 C 대 B로 내분한다. 자, 왜 그런지 증명을 해야죠. 자, 언제나 이등분선하고 이게 이등분선이니까 이등분선하고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어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뭐를 쓸 수 있어? 평행선의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행하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공식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하면 뭐가 같다? 동의각이 같다. 그 다음에 평행하면 억각이 같다. 하나 더 하면 뭐 있지?
동일하기 같다, 억각이 같다, 동측 내각이 180이다. 안쪽에 있는 내각끼리 더하면 180이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건 뭐야? 동의각이 같다. 또 억각이 같다죠. 그러고 나니까 이 두 각이 같으니까 이 두 각이 같아. 그러니까 이등변이 되지. 그렇죠? 그럼 요 변이 비면 요 변이 비겠지. 이등변 삼각형. 쥐야 이해가지? 요게 요각과 요각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이 이등변이잖아. 이 변과 이 변이 같잖아. 괜찮죠? 그러면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C 대 B니까 이 길이도 C 대 B겠지. 그치? 그래서 내각이 이등분선의 성질은 등변의 길이로 내분한다야. 이해가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내각의 이등분선은 등변의 길이로 옆에 있는 길이란 얘기야. 등변의 길이로 밑변을 내분한다. 네, 이렇게 써주세요. 쭉 써봐. 써서. 쓰고 외우고 항상 정의 성질은 외우고. 괜찮아? 이해돼?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시다 하고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 수능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학생들한테 꼭 한 번씩 해줘야 돼. 그치?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삼각형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각 A의 이등분선. 제일 먼저 뭐 한다? 제일 먼저 꼭지점을 찍으세요. 뭐 정확하게 안 찍어도 돼. 자, 이걸 A라고 합시다. A는 얼마? 1,5. 이걸 B라고 합시다. B는 얼마? 3,7. 그 다음에 이걸 C라고 합시다. 얼마? 4,2.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을 그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줘야죠. 그래야 이거 대 이렇게 내분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랬을 때 이 D점의 좌표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등변의 길이를 구해서 그 길이로 내분한다. 내분점 공식에 넣어야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분점 그거 공식 문제 낼 필요 없잖아. 이 문제 내면 다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이 알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내고 싶을 거야. 선생님이. 그죠? 자, 그럼 이 길이는 얼마죠? 루트 x의 차 2의 제곱, y의 차 2의 제곱. 그렇죠? 2루트 2지? 자,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x의 차 3의 제곱이죠. y의 차 3의 제곱 3루트 2죠. 그래서 이거를 2루트 2분의 3루트 2로 내분하는 점이 뒷점이지. 자, 어떻게 한다? 내분점 뒷점의 좌표는 더해야죠. 2루트 2 플러스 3루트 2. 괜찮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멀리 있는 거랑 곱하는 거야? 이거랑 멀리 있는 거, X자를 곱하는 거니까 이거랑 여기랑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럼 X좌표 어떻게 되죠? 2루트 2랑 곱하면 8루트 2지? 플러스 3루트 2랑 곱하면 9루트 2죠? 콤마. 마찬가지 2루트 2 플러스 3루트 2죠? Y좌표. 2루트 2랑 곱하면 4루트 2. 3루트 2랑 곱하면 21 루트 2 이렇게 나옵니까? 네. 괜찮지? 그래서 B의 좌표는 얼마다?
앞에 거 5루트이죠. 위에 건 얼마니? 17루트 2, 콤마, 밑에 거 5루트 2, 위에 거는 25루트 2죠. 이게 답이겠네. 어, 잘 써주고 연습 한번 하세요. 다 적었어? 음, 내용 전체적으로 이해가지? 빨리 등변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구해주면 됩니다. 시험에 한 문제 꼭 나와요. 오케이. 16번을 가지고 해보세요. 근데 아까 음, 2루트랑 3루트 있잖아요. 음, 그거 그냥 2대 3으로 하면 되죠. 돼요? B잖아, B. B니까 약분해도 되지. B는 분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부모 분자를 약분해도 돼. 그래서 2대 3으로? 그렇게 해도 돼.
됐어? 얼마? 0,3개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다 됐죠? 이등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암산이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 뭐 공식도 쉽고, 계산도 쉽고. 자, 중점은 두 개의 평균, 무게중심은 세 개의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G는 자, 세 개 더해서 세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6이니까 3분의 6, 그 다음에 3분의 세 개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2,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21번에 봅시다. 2, 음,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두 점이 주어지고 C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무게중심이 원점일 때 똑같이 하면 되지.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 다음 것도 36,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게중심을 가르쳐주는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세 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지을 때 x, y를 구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 음, 삼각형의 중산 정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삼각형의 중산 정리. 처음 보는 얼굴 하면 안 되는데. 저번 시간에 이거 안 배웠나? 배웠잖아. 해주세요. 삼각형의 중산 정리. 화요일. 뭐였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두 배다. 배웠죠? 증명하는 거 배웠잖아. 이거 증명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의 중산 정리는 모든 삼각형에 다 적용돼. 그래서 삼각형에서 일반적으로 다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변이 주어졌어. 중선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암산해도 되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36, 16. 그렇지? 52. 그 다음에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두 배잖아. 근데 이게 8이니까 이게 중점이니까 이게 4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16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제곱에 더해서 2를 곱한 게 합이다. 그러면 그냥 나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우야 49번 풀어보세요. 지우가 오늘 좀 일찍 가야 돼? 아니요? 엄마가 무슨 토요일 날 일찍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조금 더 해주시죠. 뭐 그런 조금 늦게 온다고 하신 건가? 학교에서? 아, 제가 6시까지 오기 살짝 뻗듯해가지고 음, 살짝 조금 뒤로 조금 미루는 걸 요청 드릴까 했는데 그냥 음, 특별히 6시 음, 해가지고 괜찮아요. 음, 음. 그냥 암산해도 돼. 암산 가능하면. 자꾸 암산하세요.
7, 응? 얼마? 7, 10, 7. 49번. 7, 그냥 암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170이죠? 2로 나누면 얼마야? 85지. 이거 두 개 합이 85야지. 이게 10이니까 이게 6이니까 이거 36이죠? 제곱하면. 그럼 x 제곱이 85가 되려면 얼마 됩니까? 49. 그렇지? 그래서 x는 7. 암산 가능하지? 50번 그냥 암산으로 해보세요. 뭘로 보아? 중선 AM의 길이. 오? 그렇죠? 어떻게 돼?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안 써도 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하면 되죠.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어디에 있지? 빗변에 중점에 있죠. 이게 직각삼각형의 외심이야. 그러니까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겠지. 요게 10이니까 반응 5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빠르지. 괜찮죠? 오케이. 다 했습니다. 그 다음 거. 음, 두 개 했죠, 지금? 이제 첫 번째인 건가? 네. 이제 직선을 차례죠? 직선. 지우가 한 번은 다 배웠으니까 만약에 까먹은 거 있으면 또 정리를 해서 외우세요. 음, 도형은, 도형은 무조건 정의 성질은 다 외워져 있어야 돼. 구구단처럼. 그럼 도형은 저절로 풀려. 자, 첫 번, 여기 있는 내용이 뭐야?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죠? 네. 음,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래서 기울기완전 두 점이 주어질 때, x절편, y절편이 주어질 때, 딱 세 개밖에 안 나왔네. 그렇죠? 그냥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줄게. 자,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가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면 땡큐지. 그렇죠? n이라고 합시다. c가 어떻게 되지? y는 mx 플러스 n. 가장 고맙죠. 두 번째,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렇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질 때가 가장 많이 쓰여요. 어떻게 됩니까? y는 n의 X 빼기 x좌표는 빼고 X. y좌표는 더해줘야죠. 원래는 여기가 백인데 넘어간 겁니다. 평행이동은 이동한 양만큼 빼는 거잖아.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뺀 건데 마이너스가 넘어와서 플러스가 된 거야. x는 빼고 y는 더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질 때죠.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 두 점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와 한 점. 2번처럼 구하자는 얘기지. 그죠? 2번하고 똑같이 구하려면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를 먼저 구하자. 이런 얘기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합니까? 네. x의 증가량 어떻게 되죠? x2에서 x1 빼면 되죠? y의 증가량?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괜찮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 그렇지? 그 다음 이제 기울기와 한 점. 이 점을 이용해도 되고, 이 점을 이용해도 되고, 2번처럼 풀자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y는 m에다가 앞에 있는 점을 이용하면 x-x1 플러스 y1, 뒤에 있는 점을 이용하면 y는 m에다가 x-x2 플러스 y2 이렇게 써도 되지? 두 개는 똑같죠? 그렇죠? 같습니다. 자, 네 번째. x절편이 a입니다. y절편이 b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야. 식이 어떻게 돼? 그럼 기울기는 얼마니? 기울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y절편이 b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가죠.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 마이너스 요거를 넘길 거야. x를 넘길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y는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양변을 b로 나눌 겁니다. 어, 양변을 b로 나눌 거야. 양변을 b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b로 나누면 a분의 x죠? b로 나누면 b분의 y죠? 는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x절편, y절편이 주어질 때 구하는 식이야.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x절편이 a구나, y절편이 b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또는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면 바로 식을 이렇게 써서 구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했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는 y는 이렇게 쓰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이 나올 때가 더 많아. 일반형이 뭐야?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지는 걸 일반형이라고 하죠. 일반형이 주어질 때 지우는 뭘 구해야 돼?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구해야 돼. 우리가 직선에서 알아야 될 게 세 가지죠. 기울기, x절편, y절편. 기울기는 얼마죠? 이 식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은 얼마죠? 이분스 마이너스 이분스 마이너스 b분의 c. x절편 얼마죠?
음, 자, y절편은 x가 0일 때지. 그죠? y 구하면 되고, x절편은 y가 0일 때지. 그럼 쉽잖아. 그죠?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a분의 c죠.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건 뭐냐면, 그냥 여기에서 바로 외우세요. 기울기는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가 기울기야.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은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 이게 y절편이야. 직선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 지구가 고3 때까지 수천 번 나올 거거든. 그때마다 이렇게 구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두는 게 편하다. x절편은 이렇게 나누고 마이너스를 붙인 게 x절편이죠.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 얼마니? 마이너스 b분의 c. x절편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c. 이해가지? 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하면서 외우세요. 외우자니? 네. 이제 지우는 식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오면 기울기 x절편, y절편 암산으로 구하니까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식을 보는 순간, 기울기 얼마구나, y절편 얼마구나, x절편 얼마구나. 그러면 그래프가 떠오르지. x절편, y절편 아니까. 그죠? 무조건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고민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래프를 그려놓고 고민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훨씬 쉬워져. 그래프를 안 그려서 어려운 거야. 그럼 기울기와 한정, 연습만 충분히 하시면 되죠?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쭉 보고 연습 충분히 하시고, 언제까지? 암산이 될 때까지. 자, 각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니? 각이 주어지면 뭘 가르쳐 준 거야? 기울기를 가르쳐 준 거죠? 기울기가 뭐야? 탄젠트 세타죠? 그렇죠? 탄젠트 한번 물어볼까? 탄젠트 30도 얼마?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 45도? 1, 60도? 30도하고 60도로 곱하면 45도 나오죠? 루트 3분의 1, 루트 3 곱하면 1.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다 똑같이 구점을 지난다. 이것도 충분히 연습하시고, 암산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래프가 떠오를 때까지. X절편, Y절편, 식 이렇게 줘. X절편 2구나, Y절편 4구나.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식이 2x 플러스 3y는 6입니다. x절편 얼마? 6으로 양변을 나누면 되죠. 우변이 1이면 돼.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얼마야? 3분의 x죠? 2분의 y죠? 1이죠? 아, 그럼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2구나.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변은 언제나 1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쭉 어려울 거 없이 쭉 조금 숙제를 빨리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직선의 활용 두 번째. 직선이 많네. 그지? 위치 관계 또 두 개 또 있고, 직선 사이로 또 세 개 있네. 한 번 더 해야 끝나는구나. 그지? 음. 자, 직선의 방정식. 아, 지우야.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 무슨 말이지? 기울기. 오케이. 나머지 기울기 두 점을 가지고 어느 점이든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같다. 그럼 풀리죠. 음, 넘어갑니다. 좌표축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나오면 x절편, y절편 구해서 넓이 구해주면 되죠? 이것도 어려울 게 없죠.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변에 중점을 지나면 되지. 그렇지? 그럼 밑변이 2등분 되니까 넓이가 2등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꼭지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여라. 그 말이잖아.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게 A야, 이게 B야, 이게 C야.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밑변에 중점을 지나면 되잖아.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그럴 때 이 점의 좌표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그럼 B하고 C의 중점.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A점이 2,4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오케이. 똑같이 연습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평행한 거죠? X축과 평행한 거다. 여기는 뭐야? 이제 부호 따지는 거네. 그렇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직선의 개형을 그리는 문제. 자, 연습 한번 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네.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 얘기해 보세요. 기울기는 양수고. 기울기는 양수다. 어떨 때 양수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양수야. 어떤 그래프든, 어떤 그래프든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5차든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야. 나중에 이제 극한을 배우게 되면 확실히 또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양수. 이거는 y절편도 양수다. 이거는 기울기는 양수죠?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까. y절편이 음수죠? y절편은 음수다. 그 다음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는 양수.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은 양수죠? 이렇게 생기면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죠? 다 알고 있지? 이 얘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
A형을 골라라 이런 얘기지.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직선 이거의 개형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어. 자, 요거의 그래프가 이거야. 이거를 가지고 부호를 결정하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해봐라 이런 뜻이지? 어떻게 할까? 뭐, 일단 부호를 결정해야죠. 그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기울기는 뭡니까? 아까 했죠?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b분의 a죠? 이게 뭐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까 양수죠? y절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분의 c죠? y절편도 양수죠? 이 뜻이죠. 그러면 a와 b의 보호가 어떻게 되죠? a, b의 보호가 a, b가 음수가 나와야죠? 부호가 달라야 돼. 그래 나오죠? b하고 c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음수가 나와야죠? 그래야 양수가 되죠. 이 두 개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A와 B도 부호가 다르고 B와 C도 부호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B가 공통이잖아. 그렇죠? B하고 AC하고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B하고 AC하고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AC는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됩니다. 그렇겠지? AC는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C 플러스 A, 아니, C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야. 이거 기울기는 얼마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A분의 C죠? Y절편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A와 B는 부호가 달라. 음수야. 그러면 이게 음수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음, A하고 C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같아. 여기 부호가 같다 나오죠? 부호가 같으니까 양수입니다. 요게 양수니까 이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네. 어, 대형 구하는 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할만하지? 얼마 안 되니까 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에 리뷰 테스트를 근데 너네 저기 수능 그거 나와? 내일 뒤에? 네. 보내는 거? 그때 시험이 나와? 그거 내줄게, 그래갖고. 지금요? 아니야. 오늘은 선생님하고 약속한 거에서 딱 냈어. 뒤에 이쪽 방에서. 그거 다 풀고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보세요.